내용은 잘 모르겠어. 근데 비난은 하고 싶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근데 외모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뭘로 까는 거예요? 머리 짧은 걸로 까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결혼 왜 하시는 거예요?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저를 싫어해요.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그냥 다 까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배웠다고. 좀 많이 배웠죠.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병신아 라는 말을 많이 들은 거죠. 많은 댓글은요 대부분이 일기인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토요일이지만 갑자기 외부 출장이 있어서 갔다 왔고요. 이제 잠시 또 이제 영상을 또 찍습니다. 댓글 읽기. 악플이 아니고요, 여러분. 악플이라고 하면은 나는 악플이 아닌데 왜 내 댓글이 악플이냐라고 항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악플이 아니라요. 악플, 선플, 그냥 자기 단순한 의견 상관없이 댓글을 읽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 영상에 굳이 제 영상에 찾아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뭐.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글에 대처하는 방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틈틈이 이렇게 댓글들을 캡처를 해놔요. 그러니까 코멘트가 필요한 댓글들 주로 이제 해놓는데요. 빠진 부분들도 있어서 나는 분명히 강력한 의미의 댓글을 달았는데 왜 내 거는 선정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거를 댓글을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놓치는 댓글도 있을 터이니 그런 점은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삶은 이어주는 것이다. 돌아서고 나아가는 용기. 이어준다는 거 제가 44살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 그래요. 삶은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처럼요, 릴레이 경주처럼 10대에 제가 20대한테 바톤을 주고 20대가 저의 30대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되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또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퇴직을 할 때 그러니까 저녁이죠. 저녁인데 왜 저녁을 결정하게 됐느냐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20대에 내가 결정한 것을 그 이후에 30대, 40대, 50대에 이지훈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의 저라는 사람이 내린 결정, 굉장히 미성숙하고 삶에 대한, 나에 대한 통찰 없이 내린 결정이 40대, 50대의 이지훈이라는 사람을 통제하게 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결정했다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주는 거. 네,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좀비라는 분이요, 형이야, 아줌마야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뜬금없지만, 뜬금없다. 그냥 비난하고 싶은 거죠, 비난. 제가 삶은 이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 근데 비난은 하고 싶어. 근데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근데 외모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뭘로 까는 거예요? 머리 짧은 걸로 까는 거죠. 형이냐, 아줌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할 말은 없고요. 자, 햇빛님 또 비슷한 분이세요. 근데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바로 반말하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상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관계를 끊는 거예요. 맺을 일도 없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까고 싶은데 뭘로 까야 될지는 모르겠고 내용으로 까자니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이 1에서 10까지의 공격이 있다면 이 정도의 공격력은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점수를 매기기 어려운 정도의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결혼 전에 배우자의 부모님을 반드시 체크해라 그런 이제 영상이었죠. 자, 다크 그레이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요. 부모가 이상하다고 그 아이까지 다 이상한가요? 부모님 행동 질색팔색하는 아이라면요. 자, 이게 제가 부모님을 체크하라고 했죠. 그 부모님을 보면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부모님이 없으신 분은 다른 요소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그 아이까지 다 이상하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논리를 비약시키고 극단적으로 가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화법에 굳이 여러분들이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열받아 하실 필요도 없고. 자, 구구절절 옳은 듯 들리지만 이게 햄달인가요? 햄달 13님이신가요? 구구절절 옳은 듯 들리지만 결국엔 결혼은 비즈니스로 접근하니 구군이 1인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제가 워낙 99를 가지는 사람이 1을 가지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결혼은 결국 비즈니스로 접근한다.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라는 게 뭐 계약이죠. 계약, 거래하는 거죠. 사업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거 뭐예요? 결국은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그쵸? 근데 결혼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가정이라는 일이에요. 거기서는 아빠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고 그럼 엄마 아빠의 역할이 부여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각자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나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는 돈이겠지만 가정의 목표는 돈은 아니고 뭐 가족 모두의 행복?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목표는 다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일을 해 나간다는 건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뭐 결혼이 돈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뭐 99니 1인이 하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사람들 대부분 본인이 99라고 생각하는 데 있죠. 그런 함정은 없는데요? 아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달님이 헨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본인이 99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1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댓글도 쭉 훑어보니 본인이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소리는 1도 없네요. 아니, 이혼이라는 게요, 누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혼이라는 것은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뭐 벌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99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보고 비판을 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비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99일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땐 1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99를 또 주고 계세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그 누구하고도 결혼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다. 법륜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인용을 하셨는데, 글쎄요, 법륜스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결혼 왜 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나가는 아무하고도 결혼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법륜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분이 이렇게 인용하시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라고 봐요. 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에요. 자, 정말 희귀템이 전부인가요? 제가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독려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 이 영상에 보면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 나오죠. 안타깝지만 희귀템이 전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월요 라이브였어요. 불사증망. 화기불사증망이죠, 원래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기 당한다. 네 인생이 사기 당한다. 그런 내용을 주로 얘기했었고요. 뭐 불피법의 최규호 변호사는 실무상 이혼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철이 없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마 이 최 변호사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철이 없다. 이게 아마 미성숙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은 철이 미성숙하다. 그럼 이혼 안 하는 사람은 성숙하다예요? 전혀 아니죠.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이 없고요. 사람은요, 미성숙한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혼한 사람은 실패자야. 자, 그럼 이혼 안 한 사람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요,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배우자의 부모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라는 영상이었는데, 아니 배우자의 부모님이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건데 또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거죠. 보라돌이 77님, 제발 상대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결국 헌신과 희생이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가 보라돌이 77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시면 큰일 날 뿐이에요. 결혼은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희생하고 헌신할 거면 결혼 왜 하세요? 그러려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제가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이게 다니엘 정님인가요? 다니엘이면은, 다니엘 맞나요? 천주교 세례 받으신 분 아닌가? 다니엘? 세례명인 것 같은데. 정님이신데, 여러 개를 쓰셨어요.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저를 싫어해요. 자, 크크크크가 나왔죠, 이거. 근데 이분은 굉장히 코드를 많이 쓰세요. 기사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네. 신이세요? 변호사 나부랭이 선생님, 아호, 까불거리기는 진짜.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럼 기사로 판단하지 뭘로 판단을 합니까? 이분도 기사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신이세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다니엘 정님은 신이세요? 변호사 나부랭이 선생님. 나부랭이라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 모욕이죠, 모욕. 욕이죠, 욕. 이런 게 공개적으로 공연성 있게 모욕을 한 행위예요. 이게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모욕하셨으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까불거린다, 이런 말은 왜 쓰시는 거죠? 이분이 본인이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거죠. 야, 까불거리지 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얘기가 툭툭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군군 성추행 2차 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한 것인데요. 여기도 이제 크크크가 나오죠. 손정민 군 사건은 선글라스 끼고 존나 까불거리더니만 밥맛이네 진짜 퇴. 고소는 안 당했냐? 제가 이분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분이 고소는 안 당하셨는지, 밤새 평안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싶으시면요, 끼면 돼요. 괜히 나는 끼고 싶은데 못 끼고, 왜 못 끼죠?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봐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고 손정민 군 사건에 또 댓글 다셨어요. 또 크크크크 나왔죠. 중고차 팔이 양아치 수준, 변호사 좋아하네, 네가 봐도 비옵 시옷 같지?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비옵 시옷 같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무한테나 막 내뱉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가 아니고요. 중고차에 좀 이렇게 차를 좀 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차를 사시면 됩니다. 차를 사시고요. 양아치란 말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호사 좋아하네. 변호사에 좀 억하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변호사가 될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공부하시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댓글에 가서 막 욕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정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라는 영상이었어요. 세용지마님.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결론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이혼 사유를 설명하시는 듯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시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은사님이신 김선택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 모든 책은요, 각자의 고유한 운명이 있다. 근데 그 운명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독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독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알아채신 분도 있고 못 알아채신 분도 있겠죠. 자, 40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의 기술, 퇴사 2년차 보고서라는 영상이었고요. 자, 최경렬이란 분이요. 무슨 소리 하냐? 덕이 없는 인상이다. 뜬금없이. 뭐 이분의 평가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옳다커니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나도 내가 평소에 자주 듣던 말이지만 나도 한번 남한테 해봐야지 라고 해서 했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박성민 씨, 이분이 25세 여성인데요. 1급 비서관에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피근료 계약서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와, 이분 개 천재다. 말줄임표가 나오죠. 이렇게 조회수를 빠네. 말줄임표 나오고, 나도 이런 쌉소리 하면서 어그로 끌고 돈 벌어볼까. 아이디어 짜스다. 이런 거 이제 개 천재.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반어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어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이요. 제가 하는 말이 쌉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빤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 좀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러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글을 달아주면 좀 더 이제 건강한 댓글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댓글을 굳이 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 댓글을 봐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약간의 관종적인 기질이 있고, 근데 내가 독자적인 얘기를 해서는 아무도 날 그거조차도 봐주지 않으니까 이제 댓글을 달면서 어그로를 끄시는 거죠. 그리고 조회수를 빨고 싶은 거죠. 댓글 조회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아 크리스님, 여성 징병제 이야기하신 거 보고 왔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따님들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전혀 그런 적이 없고요. 예전 영상에서 말하던 신여성, 강인한 여성 이야기 하셨던 거랑은 너무 다르네요. 제가 신여성, 강인한 여성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여성,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 듣고 잘못 알았던 거라면 별 수 없죠. 네, 노아 크리스님이 잘못 듣고 잘못 아셨던 겁니다. 뭐 잘 벌고 잘 사시는 분이시니 2030 빈곤한 남성 청년층들이 왜 이렇게 발악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한다고 굳이 말하면요 티가 나요.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네. 그럼 이분은 2030 빈곤한 남성층인가요? 본인이? 근데 발악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나는 발악을 하고 있다. 나 좀 제발 봐줘라.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표현이신 건지 좀 알고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이 전달될 것 같아요. 자, BH님, 경찰 조사 10개명이라는 영상이었죠. 이거 여러분 한번 교양 삼아 한 번씩 보십시오. 자, 도둑놈 돕는 영상인가 하셨는데요. 네, 이 영상은요, BH님을 돕는 영상입니다. 도둑놈이 아니고요. 자, 아변 브리핑 고 손정민 씨 사건이었고요. 박영훈 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뭐냐 이건 쯔쯔쯔 나왔죠? 코드 나왔죠? 개나 소나 다 유튜버네. 개나 소나 다 유튜버에 댓글을 달고 있죠. 이분 표현에 의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박영훈 님도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편한 세상님인데요. 진짜 역겹다. 단 한 번도 여론과 다른 의견은 없고 기사 쪼가리 들고 여론 편에 서서 선동하는 어줍지 않은 변호사. 기사가 잘못된 거면 자신의 발언도 개소리가 되는 아무 쓸모없는 주장. 크크.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난, 그러니까 욕설을 하는 분들은 역겹다 있죠. 모욕이죠, 모욕. 역겹다. 뭐 선동, 어줍지 않은 변호사. 이것도 모욕이죠. 개소리. 이런 거 다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저지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런 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별로 할 말은 없고요. 이혼 후 유쾌하게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삶은 계속된다. 아, 제가 한 말이지만 정말 심금을 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정말 공감하고요. 자, 성이름님이 적어주셨는데요. 남자 완전 별론데요. 내세에 또 보고 싶다고요? 저는 이 사람을 내세에도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영원이란 말, always라는 말을 저는 이분을 보면서 항상 그 단어를 떠올리고 있어요. 사람이 영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고요. 실천 중에 있습니다. 성이름님이요. 살아생전에 꼭 그런 이성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려요.
모두 까기 인형님, 뭐 이러다가 일부 다처제, 축첩, 풀리아 모리나, 이봉 남매끼리 혹은 조카 숙모끼리 결혼도 허용하게 될 듯. 크크크 나왔죠? 왜? 다 자기 결정권 행사고 애도 낳아주잖아. 모두 까기 인형이라는 그 아이디가 말해주듯이 그냥 다 까는 거죠. 얘도 까고 쟤도 까고 나도 까고 다 까는 분인 것 같아요. 이미미님이 써주셨는데요. 말씀이 장황하신데 어쨌든 핵심은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은 안 되시는지요? 나를 중요시하는 분이 뻔히 예상되는 의무를 동반하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군인 출신답게 짧고 임팩트 있게 결혼도 나를 위한 선택이었고 이혼도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면 논리 일관적이고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미미님 좀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도 나를 위한 선택이었고 이혼도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난 이기적이다. 그 말씀드렸는데 동감입니다. 동감을 하고 계세요. 제 의견에 100% 찬성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미미님은. 자, 이것도 이제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한 댓글인데요. 유엔김님? 와,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나요? 와우, 감탄사를 남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변호사가 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유엔김님도 변호사가 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아마 안 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면 돼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변 브리핑 혼인신고날 세상 떠난 공군 여군 부상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었고요. 반딘님께서요. 어이라고 이제 호칭 이제 바로 이제 하대하는 거죠. 하대.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이분이 평소에 하대를 많이 받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유튜버 웃깁니까? 다 좋은데 너라는 말도 그렇죠. 이분이 반디라는 분이 어이 너 그런 말 많이 들은 거죠. 웃지 말고 진행했어야지. 그저 구독수만 생각해서 유튜브 올리냐? 예. 이분이 뭐 댓글을 다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댓글을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거죠. 관종이라고 보여지고요. 웃지 말고 진행했어야지. 제가 왜 웃었는지는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성희님 이 여자라는 말 있죠. 이것도 비하하는 말이죠. 이 여자 저 여자 뭐 그런 말들 자기가 얼마나 배웠다고. 그래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배웠죠. 국민들 보는데 강의하면서 저는 국민들 보는데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겹손? 오타가 많으시네요. 않고가 아니라 않고죠. 호주머니 손 넣고 좀 나이가 많으신 속당할 수 없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저는 자주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왜? 편하고 좋으니까요. 볼펜 돌리고 저 볼펜을 잘 돌립니다. 지금 여기 혹시나 떨어질까봐 못 돌리는데 볼펜을 잘 돌려요. 잘 보셨습니다. 꼴불견이다. 이거 이제 모욕이죠. 모욕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잘나서면 얼마나 잘났다. 이 맞춤법이 완전 좀 맞춤법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시고요. 꼴불견이다. 아마 이분은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이렇게 꼴불견이냐라는 말을 많이 들으신 거죠.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 이거는 월요 정기라이브 76번째 편이었고요. 몸이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눌하게 신중하게 함부로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게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눈꽃 스노우플레이크님 오늘 라이브 잠깐 봤는데 잠깐 보고 댓글 다시면은 곤란해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손절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변님도 딸이 셋이니 나중에 교육비 버거우면 그 중에 누군가는 손절하고 제 부모 꼴 나시겠네요. 아마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한이 되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손절해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그러면 아이들 갑자기 이게 뭐예요? 아이들 셋이 있으니 교육비 버거우면 나중에 애들을 손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논리의 비약이죠. 여러분 글을 쓸 때 이렇게 논리를 비약시키면 어떻게 돼요? 글이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냥 천박한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글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부모님이 그래서 손절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댓글에다가 이렇게 쓰시게 된 거죠.
실상은 공부를 안 해봐서 얼마나 교육비를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는 도태된 쩐주들 잘못으로 자식들 공부 농사가 망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변님도 자식들 얼마나 잘 키워서 노후가 어찌 되는지 경과를 지켜볼게요. 뭐 지켜보시는 거는 뭐 자유이신데, 전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고 연결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이게 한글이지만 썼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글을 쓰는 거랑요, 말을 내뱉는 거랑은 달라요. 좀 더 정제돼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메갈과 남성 혐오, GS25 사태, 세근 행기한 자, 이렇게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주환박님이신가봐요. 선생님, 채널명이 아는 변호사인데 각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해 주세요. 가끔 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닉값이 부족합니다. 글쎄요. 제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죠. 하지만 이 영상은 뭐였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서로, 사실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법적인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반박을 할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무리 변호사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오지 않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극단에서 주장을 하실 때 법적인 근거를 붙여서 주장을 해주시면 제가 반박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뎅 7개님이신데요. 변호사 맞나? 예, 맞습니다. 네, 예, 맞고요. 이거 병신 아니에요? 자, 욕을 하셨죠? 모욕이죠? 예. 이 말은 뭐예요? 이분은 비옵시옷이라고도 안 하시고요. 그냥 바로 욕을 날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거죠. 이 병신아 라는 말을 많이 들은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등학교 나온 나도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친구가 범인이 아닌 게 알겠더만. 이분은 신이시죠. 아까 그 댓글, 아마 그 고 손정민 군 사건에 대한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신이죠. 이분이야말로 신이죠. 나는 신이야. 고등학교밖에 안 이거 굳이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상처신 것 같아요. 고졸이라는 게 본인한테 상처니까 이렇게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졸이지만 범인이 누군지 딱 봐도 알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신이다. 변호사 때려치쇼. 제가 때려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신이 아니니까 기사를 보고 판단할 뿐이고요. 영상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범인이 누군지 밝혀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이게 100인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난 다른 건 보기 싫어. 난 이것만 볼 거야. 그러면은 이분한테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생각이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웬만하면 연하랑 결혼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이고요. 비트7님, 연하는 키우지 않아? 뭔가 연하 비하받은 느낌이네요. 애완동물도 아니고 키우고 하는 게 웃고 넘기자고 하면 넘어가질 일인지 괜히 영상 보는 사람한테 오해 사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하를 키운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것을 웃고 넘기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삶은요, 여러분 되게 유쾌하게 사셔야 돼요. 유쾌하게. 유머, 그런 것이 없이 삶을 사는 건요, 지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정색하고.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들을, 어떤 사람이 하는 발언을, 저것을 나는 저걸 오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면 오해할 일 투성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우스트님, 내가 반쪽짜리라는 댓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네요.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변호사님도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파우스트님이 본인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서로 일반적인 사람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석가탄신 기념 친절한 팬 서비스 댓글 첨삭 지도 영상에서요, 로사리 K님이신가요? 아변님, 어째서 뇌를 반만 썼을 거라고 속상하시죠? 그들은 다 쓴 거일 텐데요. 동의합니다. 동의. 예. 다 썼을 수도 있죠. 사람들마다 뇌의 크기는 다르니까 다 쓴 분도 있고 반만 쓴 분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자신의 뇌를 풀 가동해서 자기 의견, 특히 글을 쓰는 건요, 여러분. 댓글은요, 글을 쓰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열받아서 막 입으로 내뱉는 말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글이잖아요, 댓글은. 근데도 이렇게 쓴다는 건요, 이분이 아니라, 근데도 막 욕설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댓글이 나오는 분들은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걱정되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설마 이혼 안 할 생각은 아니죠? 라는 영상이고요. 임정훈 님이 써주셨어요. 결혼 실패자. 자, 욕을 하고 싶어. 비난하고 싶어. 근데 뭘로 하지?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했네? 실패자네. 실패야. 맞아요. 이혼은 실패예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서 그냥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정훈 님도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요. 이혼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혼 안 한다고 성공은 아니거든요.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윤서인이라는 영상이고요. 심주불사님, 쯔쯔 나왔죠. 크 나왔죠. 쥐도 돈 때문에 유튜브 올리면서 보다가 한심해서 끈다. 돈에 이렇게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요, 심주불사님은 돈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안타까워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돈을 벌 때도요, 그렇게 버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 햄튜브 랄랄라님, 이혼이 자랑인가요? 저 자랑하지 않았는데. 자랑한 적은 없는데요. 여성 징병제 똑바로 알기. 김정열님, 의도는 알 것 같긴 하지만 소령분이 징병제를 아세요? 왜 모르죠? 왜 모르죠? 아니, 군인이 아니어도 징병제를 알지 않나요? 왜 소령은 모르죠? 소령을 비하하시는 건가요? 도저히 의도를 알 수 없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탈레반 한국군 이순란 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에효, 이놈의 선정은 뭐죠? 선정적이라는 건가요? 쯔쯔 나왔죠? 변호사 일이나 잘하지. 변호사 일을 되게 잘하는데. 말줄임표. 시간이 많으시니 이런 방송 찍으시는구나. 예. 제가 뭘 선동했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탈레반 내용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이순란 님이 좀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지 마시고요. 좀 뭔가 생산적인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좀 쓰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 영상에 다니카 킴님인가요? 메리지 이즈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란 말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협상이에요.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은요, 누구랑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길 가는 아무하고나 결혼해야죠, 뭐.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이분은 결혼했어. 근데 나는 잘못한 거야. 근데 남들이 막 이것을 비즈니스처럼 접근해서 그런 거 나랑 가치관이 맞는지 그런 걸 막 다 따지면서 결혼하네? 배 아파. 아이씨,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럼 남도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까는 걸 수도 있어요. 의도는 알 수가 없죠. 자, 결혼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최고의 배우자를 고르는 3단계 방법. 자, 리일 슈퍼님? 본인은 최고인지 생각해 보는 게 먼저일 듯. 제가 이 영상에서는요,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 있어서 내가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밑에 있을 수도 있다. 결혼할 때. 그럴 때는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는요, 상대방을 잘못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의 영상이었는데요. 이거 아무런 이 내용 영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내용을 갖고 오셨죠? 아마 머릿속에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리일 슈퍼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참 개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본인한테 야, 너는 참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아 비판하는 댓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아 비판.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이혼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우자를 골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굉장히 결혼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른 배우자가 최악이었나 봐요. 최악.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남들이 혹시나 이런 영상을 보고 나는 최악의 배우자를 골라서 폭망했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아 비판도 할 겸 댓글을 다시는 거죠. 배우자가 사과냐 생선이냐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인간이 뭘 판단을 한다는 건지 이 본인에 대한 자아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자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그 모자람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이분은요,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장이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댓글은요, 대부분이 일기인 경우가 많아요. 네, 자기 일기장을, 근데 이제 관종의 기질이 약간 있어서 남이 봐주길 바라는 일기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리얼 슈퍼님이 본인한테 한 말인데요.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네가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지. 네가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고 있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리얼 슈퍼님도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너를 비난할 거예요. 당신을 비난할 거예요. 리얼 슈퍼님을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개의치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진심으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네, 되게 좀 많았네요. 그동안 좀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댓글을 가끔씩 이렇게 읽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악플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쓰레기? 쓰레기일 수도 있고,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별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 어차피 우리 세상은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기준을 세우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너무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네. 댓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올리는 영상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